누나, 제발, 제발 저 좀 구해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수만 명의 병력을 호령하는 대한민국 최초 여성 군단장, 강한나. 중장의 집무실에 비명 섞인 단거리 교신이 울려 퍼졌습니다. 27년 전 싸늘한 시신조차 찾지 못해 가슴에 묻었던 막내 동생의 목소리였습니다. 누나만 아는 그 흉터, 제 몸에도 똑같이 있어요. 저를 사살하려는 놈들이 오고 있어요. 동생이 움졸인 신체. 비밀은 오직 죽은 부모님과 자신만이 아는 금기였습니다. 하지만 군상부는 그녀의 동생을 국가 반역자로 규정하고 즉각 사살을 명령합니다. 별 3개, 3스타의 명예를 던지고 동생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반역의 길을 택한 군단장. 국가가 숨긴 추악한 비밀 실험해와 달의 실체와 목숨을 건 비공식 구출 작전. 과연 그녀는 27년 만에 돌아온 동생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세상 모든 이들의 삶이 빛나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모아주세요. 강한나의 집무실에 보안 단말기가 울렸어요. 발신번호 제한이라는 표시만 떠 있었죠. 한나가 단말기를 들어 올렸어요. 수신음과 동시에 낯선 목소리가 흘러나왔답니다. 코드 레드. 숨바꼭질 종료. 한나의 손이 떨렸어요. 27년 전 어린 동생 진우와 단둘이 쓰던 암호였죠. 부모님이 돌아가신 그날 밤 옷장 속에 숨어서 진우와 약속했던 그 말이었어요. 한나가 단말기를 꽉 쥐며 입을 열었답니다. 누구야? 누나, 접니다. 강진우.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어요. 한나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죠. 진우? 진우가 맞아? 707 특임단 암구호 전합니다. 붉은 매 셋, 검은 독수리 둘. 한나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707 부대의 현역 암구호였죠. 하지만 믿을 수가 없었답니다. 진우는 5살 때 실종됐어요. 그 후로 27년간 소식이 끊겼죠. 증명해. 내가 진짜 내 동생이라는 걸. 전화 너머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렸어요. 누나 오른쪽 손목, 화상 흉터 있죠. 별 모양 안에 삼각형 3개. 한나가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봤어요. 장갑 아래 숨겨둔 흉터가 따끔거렸죠. 내 어깨 뒤쪽에도 똑같은 게 있어요. 좌표로 말하면 경추 7번 아래 3cm, 우측으로 5cm, 허벅지 안쪽은 슬개골 상단 12cm. 한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 위치는 아무도 몰랐답니다. 부모님도 모르게 둘만 확인했던 비밀이었죠. 진우, 내가 어디 있어? 경기도 파주, 폐공장 지하. 좌표 전송할게요. 단말기에 GPS 좌표가 떴어요. 한나가 책상을 짚으며 물었답니다. 왜 지금? 왜 27년 만에? 누나, 저 죽어요. 아니, 죽여요. 707이 저를 무장 탈영병으로 분류했어요. 한나의 얼굴이 굳었죠. 무슨 소리야? 설명할 시간 없어요. 제발 저 좀 구해주세요. 누나밖에 없어요. 전화가 끊겼어요. 한나가 단말기를 내려놓고 컴퓨터 앞에 앉았답니다. 군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죠. 최고 보안 등급 권한을 입력하고 진우의 이름을 검색했어요. 강진우 707 특수임무단 대위. 화면에 프로필이 떴답니다. 사진 속 진우는 30대 초반의 단정한 군인이었어요. 한나가 화면을 응시하며 중얼거렸죠. 이게 정말 내 동생이야? 그때 화면이 깜빡였어요. 진우의 신상 정보가 실시간으로 바뀌고 있었답니다. 복무 상태가 현역에서 전사 처리로 변경됐죠. 그리고 곧바로 말소 상태로 넘어갔어요. 한나가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누가 이 명령을 내렸는지 추적했죠. 발신 출처는 국가안보실이었답니다.
최성국 실장의 전자서명이 찍혀 있었어요. 한나의 손이 멈췄죠. 최성국은 전 특전사령관이에요. 현재 안보실을 장악한 실세였답니다. 한나를 군단장까지 밀어준 사람이기도 했죠. 한나가 책상 서랍을 열어 개인 통신기를 꺼냈어요. 암호화 채널로 직속 별동대장에게 연락했답니다. 김중령, 지금 당장 이 팀 전원 집결. 비공식 작전이야. 알겠습니다. 작전명은요? 한나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어린 시절 진우와 함께 보던 그림책이 떠올랐답니다. 해와 달이 함께 뜯는 그림이었죠. 작전명 해와 달. 30분 내로 헬기 준비해. 이해했습니다. 통신이 끊겼어요. 한나가 군복 상의를 걸치고 장갑을 꼈답니다. 손목의 흉터를 다시 한번 만져봤죠. 따끔한 통증이 느껴졌어요. 한나가 집무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어요. 헬기장으로 향하는 계단을 빠르게 내려갔답니다. 옥상 헬기장에는 이미 별동대원 12명이 대기하고 있었죠. 김중령이 다가와 격려했어요. 전원 집결 완료했습니다. 출발한다. 한나가 헬기에 올라탔어요. 엔진이 돌아가기 시작했죠. 로터 날개가 빠르게 회전했답니다. 그때 통신실에서 급한 교신이 들어왔어요. 군단장님, 육군 본부입니다. 헬기 이륙을 불허합니다. 한나가 헤드셋을 쓰며 대답했죠. 이유가 뭐지? 상부 명령입니다. 즉시 이륙을 중단하십시오. 한나가 조종사를 바라봤어요. 조종사가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출발. 헬기가 떠올랐어요. 통신실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렸죠. 군단장님, 명령 위반입니다. 즉시 착륙하십시오. 한나가 헤드셋을 벗어 던졌어요. 김중령이 조심스럽게 물었답니다. 군단장님, 이러시면 내가 책임진다. 헬기는 어둠 속으로 날아갔어요. 한나가 창밖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죠. 27년을 기다렸답니다. 이제 동생을 찾을 차례였어요. 헬기 안에서 한나가 단말기를 다시 확인했어요. 진우가 보낸 좌표가 화면에 떠 있었죠. 파주 외곽의 폐공장 지역이었답니다. 김중령이 지도를 펼쳤어요. 이 지역은 민간인 통제 구역입니다. 15년 전 폐쇄된 군수공장이죠. 707이 거기서 뭘 하고 있을까? 정보가 없습니다. 한나가 고개를 저었어요. 정보가 없는 게 아니야. 우리한테 안 주는 거지. 헬기가 목표 지점에 가까워졌답니다. 한나가 대원들을 돌아봤어요. 전원 무장 확인. 비살상 제압이 원칙이다. 707도 우리 아군이야. 알겠습니다. 대원들이 일제히 대답했죠. 헬기가 고도를 낮췄어요. 어둠 속에 폐공장의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한나가 창밖을 내려다봤어요. 공장 주변에 여러 대의 차량이 보였죠. 군용 차량이었답니다. 이미 누가 와 있어. 김중령이 쌍안경으로 확인했어요. 707 마크입니다. 사살조로 보입니다. 한나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착륙 지점 변경. 공장 북쪽 200m. 헬기가 방향을 틀었답니다. 한나가 권총 안전장치를 풀었죠. 동생을 살리기 위한 전쟁이 시작됐어요. 헬기가 폐공장 북쪽 공터에 착륙했어요. 로터 소음이 점점 작아졌죠. 한나가 가장 먼저 뛰어내렸답니다. 2명씩 조편성, 공장 외곽 포위. 대원들이 재빠르게 움직였어요. 한나가 야간 투시경을 착용하고 공장을 바라봤죠. 3층 건물의 창문마다 희미한 불빛이 보였답니다. 김중령이 다가왔어요. 열화상 카메라 확인 결과 건물 내부에 최소 20명 이상입니다. 707 병력이 그렇게 많이? 지하에도 반응이 있습니다. 한나가 단말기를 꺼내 진우가 보낸 좌표를 다시 확인했어요.
지하 2층을 가리키고 있었죠. 지하로 진입한다. 최단 경로 찾아. 김중령이 건물 도면을 띄웠답니다. 하지만 지하 구조는 표시되지 않았어요. 공식 도면에는 지하가 없습니다. 비공식이 있다는 얘기네. 한나가 통신기를 켰어요. 그 순간 암호화 채널로 교신이 들어왔죠. 강한나 군단장. 최성국이다. 한나의 손이 멈췄답니다. 안보실장이 직접 연락한 거예요. 실장님, 지금 즉시 작전 중지하고 복귀하라. 이건 명령이다. 한나가 이를 악물었어요. 무슨 이유로 그러시는 겁니까? 이유를 물을 입장이 아니지 않나? 자네는 군인이야. 명령에 따라. 제 동생이 거기 있습니다. 통신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최성국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죠. 동생? 27년 전에 죽은 그 꼬마 말인가? 살아있습니다. 707 소속이고요. 강한나, 정신 차려. 누가 자네를 속이는 거야. 707에 강진우라는 이름은 없어. 한나가 단말기를 들어보였답니다. 아무도 볼 수 없지만 자신에게 확인시키듯 말했어요. 데이터베이스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과거형으로 말하는군. 지금은 없지? 실장님이 지우셨죠. 전사 처리하고 말소까지. 최성국이 낮게 웃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나? 자네 동생이 설령 살아있다 해도 이미 군에서 죽은 사람이야. 구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지. 한나의 손이 떨렸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그럼 왜 707이 그를 죽이려 합니까? 탈영병이니까. 군사기밀을 유출하려던 반역자고. 거짓말입니다. 강한나. 최성국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지금 자네가 하는 행동이 뭔지 아나? 상부 명령 거부, 무단작전 개시. 이건 군사 반란이야. 자네 지금 군법회의감이라고. 한나가 통신기를 꽉 쥐었답니다. 제 동생을 살리는 게 반란입니까? 동생이 아니라고 했잖아. 사칭이야. 누군가 자네 약점을 건드린 거라고. 그럼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하고 오죠. 한나가 통신기를 끄려 했어요. 최성국이 다급하게 말했죠. 강한나,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그 건물에 들어가면 자네 인생은 끝이야. 군단장 계급장도 끝이고 지금까지 쌓아온 명예도 끝이라고. 한나가 계급장을 만졌어요. 세 개의 별이 손끝에 닿았죠. 명예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말 후회할 거야. 이미 27년간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한나가 통신기를 껐어요. 김중령이 긴장한 얼굴로 바라봤답니다. 군단장님, 각오는 했어. 너희는 여기 대기. 내가 혼자 들어간다. 그럴 순 없습니다. 명령이야. 한나가 권총을 확인하고 공장으로 걸어갔어요. 김중령이 뒤따라왔죠. 저희도 갑니다. 군단장님 혼자 보낼 수 없어요. 한나가 돌아봤답니다. 대원들이 모두 총을 든 채 서 있었어요. 너희들 다 군법회에 받을 각오된 거야? 대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죠. 한나의 눈가에 열기가 번졌어요. 고맙다. 한나가 앞장섰답니다. 공장 측면의 철문을 발견했죠. 잠금 장치가 풀려 있었어요. 이미 누가 들어갔어. 김중령이 문을 조심스럽게 밀었어요. 삐걱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답니다. 한나가 내부로 진입했어요. 복도는 어둡고 먼지 냄새가 났죠. 바닥에 발자국이 여러 개 찍혀 있었답니다. 최소 10명 이상이 지나간 흔적입니다. 대원 하나가 속삭였어요. 한나가 손전등을 켜고 앞으로 나아갔죠. 복도 끝에 계단이 보였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통로였어요. 한나가 계단 입구에서 멈췄죠. 여기서부터 통신 두절될 거야. 전파방해 장치가 있어. 어떻게 아십니까? 707이 쓰는 표준 작전이거든.
한나가 배낭에서 특수 장비를 꺼냈어요. 손바닥만 한 검은 상자였답니다. 이게 뭡니까? 역방의 장치야. 우리 쪽 신호만 살리고 적 통신을 차단하지. 김중령이 눈을 크게 떴어요. 그런 게 있었습니까? 내가 직접 개발했어. 아직 실전 테스트는 못 해봤지만 한나가 장치를 작동시켰답니다. 녹색 불빛이 깜빡였어요. 일단 성공인 것 같네. 내려간다. 한나가 계단을 한 칸씩 조심스럽게 내려갔어요. 지하 1층을 지나 2층으로 향했죠. 계단 끝에 두꺼운 철문이 나타났답니다. 전자 잠금 장치가 달려 있었어요. 비밀번호 필요합니다. 한나가 단말기를 꺼내 문에 갖다 댔어요. 해킹 프로그램이 작동했죠. 30초 후 문이 열렸답니다. 철문 너머는 긴 복도였어요. 형광등이 깜빡이며 불안정한 빛을 뿜었죠. 한나가 복도로 들어섰어요. 양쪽에 여러 개의 방문이 보였답니다. 각 문마다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갑자기 총성이 울렸어요. 한나가 재빠르게 벽에 붙었죠. 대원들도 엄폐물을 찾아 숨었답니다. 707 사살조다. 발견됐어. 복도 저편에서 군인 5명이 나타났어요. 모두 총을 겨누고 있었죠. 한나가 소리쳤답니다. 사격 중지. 나는 강한나 군단장이다. 하지만 총성이 다시 울렸어요. 한나 옆 벽에 총알이 박혔죠. 제압 사격. 대원들이 응사했답니다. 복도가 총성으로 가득 찼어요. 한나가 이를 악물었어요. 아군끼리 총을 겨누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비살상 무기로 전환. 대원들이 섬광탄을 던졌답니다. 하얀 빛이 복도를 가득 채웠죠. 한나가 그 틈에 앞으로 달렸어요. 사살조 1명과 맞닥뜨렸답니다. 한나가 그의 총을 쳐내고 팔을 비틀었죠. 꺽! 사살조 대원이 바닥에 쓰러졌어요. 한나가 그의 무전기를 빼앗았답니다.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B팀 응답하라. 목표는 확보했나? 한나의 얼굴이 굳었죠. 이미 진우를 찾은 걸까요? 한나가 무전기에 대고 말했답니다. B팀 전멸. 나는 강한나다. 누가 지휘하는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죠. 군단장님, 오대령입니다. 한나의 눈이 커졌답니다. 오대령은 한나의 수석 참모였어요. 가장 신뢰하던 부하였죠. 오대령, 내가 여기서 뭘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저는 명령을 따를 뿐입니다. 한나가 무전기를 던져버렸어요. 배신이었답니다. 한나가 무전기를 주워 다시 귀에 댔어요. 오대령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죠. 군단장님, 지금이라도 철수하십시오. 그게 서로를 위한 겁니다. 오대령, 넌 언제부터 최성국 밑에 있었어? 처음부터였습니다. 한나가 벽에 등을 기댔답니다. 5년간 함께 일했던 부하였어요. 모든 작전을 함께 짰고 밤새 전술을 논의했던 동료였죠. 처음부터라니? 제가 군단장님 참모로 배치된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실장님 명령이었죠. 한나의 주먹이 떨렸답니다. 그럼 5년간 날 감시한 거야? 감시라기보단 보호였습니다. 군단장님이 진실을 모르는 게 나았으니까요. 무슨 진실? 오대령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군단장님의 동생 말입니다. 강진우는 27년 전부터 해와달 프로젝트의 핵심 실험체였습니다. 한나가 숨을 삼켰죠. 실험체라니? 인간 병기 개발 프로젝트였습니다. 뇌에 특수 칩을 이식해 원격 제어가 가능한 살상 무기를 만드는 거였죠. 김중령이 한나 옆에서 속삭였어요. 군단장님, 저 말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한나가 고개를 저었답니다. 아냐, 사실일 거야.
한나가 무전기에 대고 물었어요. 그럼 왜 진우를 지금 죽이려는 거지? 실험체가 그렇게 소중하다면서. 실패작이기 때문입니다. 제어가 불가능해졌어요. 어제 마지막 테스트에서 폭주했습니다. 한나의 얼굴이 굳었어요. 폭주? 훈련소 병사 셋을 죽였습니다. 명령 없이 움직였죠. 그래서 폐기 처분 명령이 내려진 겁니다. 한나가 복도 끝을 바라봤답니다. 진우가 있을 방이 저 너머 어딘가에 있었어요. 오대령, 마지막으로 묻겠어. 넌 정말 최성국 편이야? 저는 국가 편입니다. 개인의 감정보다 나라가 먼저니까요. 그게 내 대답이구나. 한나가 무전기를 던져버렸어요. 김중령이 다가왔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진우부터 찾아. 방 하나씩 확인해. 대원들이 복도 양쪽의 문을 열기 시작했답니다. 첫 번째 방은 빈 실험실이었어요. 두 번째 방에는 오래된 장비들만 있었죠. 세 번째 문을 열었을 때였어요. 방 안에서 신음소리가 들렸답니다. 여기요. 한나가 달려갔어요. 방 한가운데 철제 침대가 있었죠. 그 위에 한 남자가 묶여 있었답니다. 한나가 남자의 얼굴을 봤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27년 전 사진 속 진우와 똑같은 얼굴이었답니다. 진우야? 남자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피로 얼룩진 얼굴이었죠. 누구세요? 한나가 다가가 진우의 팔을 풀었답니다. 나야 한나. 내 누나. 진우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누나? 전 누나 없는데요. 한나의 손이 멈췄답니다. 무슨 소리야? 나한테 전화했잖아. 코드 레드, 숨바꼭질 종료라고. 진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전 전화 안 했어요. 여기 갇혀 있었는걸요. 한나가 뒤로 물러섰죠. 뭔가 잘못됐어요. 김중령이 진우의 목을 확인했답니다. 군단장님, 이 사람 목에 주사 자국이 있습니다. 주사? 기억 조작용 약물로 보입니다. 한나가 진우의 어깨를 잡았어요. 진우야, 내 어깨 뒤쪽 흉터 기억나? 진우가 멍하니 한나를 바라봤죠. 흉터요? 한나가 진우의 상의를 벗겼답니다. 어깨 뒤쪽에 별 모양 흉터가 선명했어요. 한나의 손목과 똑같은 모양이었죠. 봐, 이게 증거야. 우린 남매라고. 진우가 흉터를 만졌어요. 갑자기 머리를 움켜쥐며 비명을 질렀답니다. 아, 진우야. 진우의 눈이 뒤집혔어요. 몸이 경련하기 시작했죠. 김중령이 소리쳤답니다. 발작입니다. 의무병. 대원 하나가 달려왔어요. 하지만 진우의 경련이 점점 심해졌답니다. 그때 복도에서 총성이 울렸어요. 707 사살조가 돌입한 거였죠. 적 발견, 사격. 한나가 진우를 안아들었답니다. 후퇴한다. 대원들이 엄호 사격을 하며 뒤로 물러났어요. 한나가 진우를 업고 복도를 달렸죠. 복도 끝에 또 다른 철문이 보였답니다. 김중령이 앞서서 문을 열었어요. 이쪽입니다. 문 너머는 더 깊은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었어요. 한나가 주저하지 않고 뛰어내려갔답니다. 지하 3층. 여기는 공식 도면에도 없는 구역이었어요. 계단을 다 내려오자 거대한 홀이 나타났죠. 사방이 강화 유리로 된 실험실이었답니다. 한나가 진우를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진우의 경련이 멎었죠. 괜찮아? 진우가 눈을 떴답니다. 이번엔 눈빛이 달랐어요. 차갑고 날카로웠죠. 넌 누구지? 진우가 한나의 목을 움켜쥐었어요. 한나가 놀라서 뒤로 물러났죠. 진우야, 나야. 모르는 사람이야. 진우가 일어섰답니다. 움직임이 기계처럼 정확했어요. 김중령이 총을 겨눴죠. 움직이지 마. 진우가 김중령을 바라봤어요.
순식간에 거리를 좁히더니 총을 빼앗았답니다. 크! 김중령이 바닥에 쓰러졌어요. 대원들이 일제히 총을 겨눴죠. 진우가 빼앗은 총을 한나에게 겨눴답니다. 쏘지 마. 내 동생이야. 한나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진우의 손가락이 방아쇠로 향했죠. 그 순간 홀 전체에 빨간 조명이 켜졌답니다. 경보음이 울려 퍼졌어요. 스피커에서 오대령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실험체 707-J, 제어 모드 활성화. 명령, 침입자 전원 사살. 진우의 눈동자가 붉게 빛났어요. 총구가 한나의 이마를 향했답니다. 한나가 진우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진우야, 나 기억 안 나? 어렸을 때 같이 숨바꼭질했잖아. 진우의 손가락이 멈췄답니다. 우리 집 옷장 속에 숨어서 밤새 기다렸지. 엄마 아빠 찾으러 나가지 말자고 둘이 약속했어. 진우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해와 달이 같이 뜨는 날까지 기다리자고 했잖아. 진우의 손이 떨렸죠. 해와 달. 한나가 천천히 다가갔답니다. 그래, 우리만의 약속. 기억나지? 진우가 총을 내렸어요. 머리를 감싸주며 비틀거렸죠. 머리가 아파. 한나가 진우를 붙잡았답니다.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진우가 한나를 밀쳤어요. 엄청난 힘이었죠. 한나가 벽에 부딪혀 쓰러졌답니다. 으윽. 진우가 다시 총을 들었어요. 이번엔 주저함 없이 방아쇠를 당겼죠. 탕! 총성이 울렸답니다. 한나가 바닥에 쓰러진 채 천장을 바라봤어요. 진우의 주먹이 다시 내려왔죠. 한나가 간신히 몸을 굴려 피했답니다. 진우야, 정신 차려. 하지만 진우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였어요.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보였죠. 김중령이 진우를 뒤에서 붙잡으려 했답니다. 진우가 뒤돌아 발차기를 날렸어요. 김중령이 벽에 부딪혀 쓰러졌죠. 제압 불가능합니다. 대원 하나가 소리쳤어요. 진우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힘을 보이고 있었답니다. 한나가 일어서려 했어요. 그때 진우가 한나의 목을 움켜쥐었죠. 점점 힘이 들어갔답니다. 한나의 시야가 흐려졌어요. 이대로 죽는 걸까요? 27년 만에 만난 동생 손에 그 순간 무전기에서 낯선 목소리가 흘러나왔답니다. 강한나 군단장, 들리는가? 한나가 간신히 대답했어요. 누구? 박승민이라고 하네. 자네 부모님과 함께 일했던 사람이야. 진우의 소나기 힘이 조금 약해졌어요. 한나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죠. 부모님을 아는 분이세요? 27년 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함께 연구했지. 해와 달 프로젝트 초기 멤버였어. 한나의 눈이 커졌답니다. 해와 달 프로젝트? 한나가 작전명으로 쓴 그 이름이었어요. 그게 대체 뭡니까? 자네 부모님이 만들려던 건 생체 병기가 아니었네. 인간의 뇌를 연결하는 네트워크였지. 하지만 최성국이 그걸 무기로 바꿔버렸어. 진우가 한나의 목을 놓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비틀거렸죠. 박승민이 말을 이었답니다. 자네 동생은 지금 특정 주파수에 반응하고 있어. 최성국이 심어놓은 제어 신호 때문이지. 어떻게 멈춰요? 자네 몸속에 답이 있네. 한나가 자신의 몸을 내려다봤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자네 오른쪽 손목, 그 흉터 기억하나? 부모님이 일부러 만든 거야. 한나가 장갑을 벗었답니다. 별 모양 속 삼각형 3개가 새겨진 흉터가 드러났어요. 이게요? 그 안에 칩이 들어있어. 마스터 제어 칩이지. 자네 부모님이 최성국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려고 몰래 심어뒀던 거야. 한나의 손이 떨렸어요. 그럼 부모님은? 최성국이 알아냈지.
그래서 둘 다 죽였어. 사고로 위장했고. 한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답니다. 27년간 궁금했던 진실이었어요.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네가 군단장이 될 때까지 기다렸네. 힘이 없으면 최성국과 싸울 수 없으니까. 진우가 다시 비명을 질렀어요. 머리를 감싸쥐며 바닥을 굴렀죠. 빨리 하게. 저 아이가 죽어. 한나가 손목을 바라봤답니다. 칩을 꺼내려면 상처를 열어야 했어요. 어떻게 꺼내죠? 날카로운 걸로 절개하게. 깊이는 5mm 정도야. 김중령이 전술 라이플을 건넸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아냐, 내가 할게. 한나가 나이프를 받아들었답니다. 손목에 칼끝을 갖다 댔어요. 손이 떨렸죠. 군단장님, 제가. 괜찮아. 한나가 이를 악물고 칼을 그었어요. 피가 흘러나왔죠. 통증이 팔 전체로 퍼졌답니다. 으윽. 한나가 상처를 벌렸어요. 흉터 조직 사이로 작은 금속 조각이 보였죠. 보여요. 한나가 손가락으로 칩을 집어냈답니다. 쌀알만한 크기의 검은 칩이었어요. 피로 범벅이 됐지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죠. 이제 어떻게 해요? 자네 단말기에 연결하게. USB 포트에 꽂으면 돼. 한나가 단말기를 꺼냈어요. 김중령이 어댑터를 찾아 칩을 연결했죠. 단말기 화면에 복잡한 코드들이 나타났답니다. 진우의 뇌파 패턴과 동기화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지금 자네 동생 뇌에서 나오는 신호를 읽고 있네. 제어 주파수를 역추적하는 거야. 화면에 그래프가 그려졌어요. 빨간 선과 파란 선이 교차하고 있었죠. 빨간 게 최성국의 제어 신호고 파란 게 원래 진우의 뇌파야. 이걸 분리해야 해. 어떻게요? 자네가 직접 암호를 입력해야 하네. 부모님이 설정해 놓은 암호지. 한나가 화면을 바라봤답니다. 입력창이 떠 있었어요. 암호가 뭔데요? 자네들만 아는 거야. 어릴 때 부모님과 함께 불렀던 노래 가사. 한나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27년 전 기억을 더듬었죠. 엄마와 아빠가 진우를 무릎에 앉히고 노래를 불러줬어요. 한나도 옆에서 따라 불렀죠. 그 노래가 뭐였을까요? 진우가 다시 소리쳤답니다. 아, 한나가 다급하게 기억을 떠올렸어요. 그때 진우의 입에서 희미하게 노랫소리가 흘러나왔죠. 해는 떴다. 달도 떴다. 한나의 눈이 커졌답니다. 그 노래였어요. 엄마가 가장 좋아하던 자장가였죠. 한나가 단말기에 입력했어요. 해는 떴다, 달도 떴다, 우리 집에 같이 떴다. 엔터를 눌렀답니다. 화면이 깜빡였어요. 그리고 녹색으로 바뀌었죠. 성공이야. 빨간 신호선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진우의 몸에서 힘이 빠졌답니다. 진우가 바닥에 쓰러졌어요. 한나가 달려가 진우를 안았죠. 진우야, 괜찮아? 진우가 천천히 눈을 떴답니다. 이번엔 초점이 있었어요. 한나를 똑바로 바라봤죠. 누나?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누나 맞아요? 정말 누나죠? 한나가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진우가 한나의 손목을 잡았어요. 피 흘리는 상처를 보고 놀랐죠. 왜 이래요? 너 살리려고. 진우가 자신의 어깨를 만졌답니다. 그리고 한나의 손목 흉터와 맞대었어요. 똑같은 모양이었죠. 27년 만이네요. 그래, 27년 만이야. 두 사람이 끌어안았답니다. 김중령과 대원들이 조용히 지켜봤어요. 박승민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죠. 감동적이지만 시간이 없네. 최성국이 이미 알았을 거야. 한나가 진우를 일으켰어요. 일어날 수 있어? 네. 진우가 비틀거리며 일어섰답니다. 한나가 진우의 팔을 잡아줬죠.
여기서 나가자. 한나가 대원들을 돌아봤어요. 철수 준비. 메인 서버는 확보했나? 네, 여기 있습니다. 대원 하나가 하드 드라이브를 들어보였답니다. 진우의 실험 기록이 모두 담긴 증거였어요. 좋아. 출발한다. 일행이 복도로 나섰답니다. 그때 천장의 스피커에서 오대령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군단장님, 건물을 포위했습니다. 나오시면 사격하겠습니다. 한나가 무전기를 켰어요. 오대령, 아직 늦지 않았어. 그만두자. 죄송합니다. 저도 명령을 따를 뿐입니다. 최성국 명령이지? 오대령이 대답하지 않았답니다. 한나가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우린 정문으로 나간다. 한나가 통신을 끊었죠. 김중령이 놀라서 물었답니다. 정문으로요? 그럼 포위망 한가운데잖습니까? 그래서 가는 거야. 예상 못할 테니까. 한나가 진우를 바라봤어요. 걸을 수 있어? 해볼게요. 남매가 나란히 걸었답니다. 27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다시 함께였어요. 총알이 한나의 어깨를 스쳤어요. 한나가 바닥을 굴러 기둥 뒤로 숨었죠. 피가 흘러내렸답니다. 군단장님, 김중령이 소리쳤어요. 한나가 손으로 상처를 누르며 고개를 저었죠. 괜찮아. 쏘지 마. 진우가 다가왔답니다. 총을 겨눈 채 천천히 걸어왔어요. 눈빛엔 여전히 아무런 감정이 없었죠. 한나가 기둥에서 나왔어요. 양손을 들어 보이며 진우를 마주봤답니다. 진우야, 날 쏘려면 쏴.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만 확인하자. 진우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한나가 장갑을 벗었답니다. 오른쪽 손목에 흉터를 드러냈죠. 이거 봐. 내 어깨 흉터랑 똑같잖아. 진우가 자신의 어깨를 만졌어요. 찢어진 옷 사이로 흉터가 보였답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릴 지키려고 새긴 거야. 너와 내가 남매라는 증표지. 진우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총구가 조금씩 아래로 내려갔죠. 한나가 한 발짝 다가갔답니다. 내가 5살 때였어. 엄마가 우릴 데리고 연구소에 갔지. 거기서 이상한 기계로 우리 몸에 이걸 새겼어. 진우가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기억이 안 나. 억지로 지운 거야. 하지만 몸은 기억해. 내 흉터가 증거야. 한나가 진우의 손을 잡았답니다. 진우가 움찔했지만 뿌리치지 않았어요. 한나가 진우의 손을 자신의 손목에 갖다 댔죠. 흉터와 흉터가 맞닿았답니다. 순간 진우의 몸이 떨렸어요. 눈을 크게 뜬더니 비명을 질렀죠. 아! 진우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답니다. 총을 놓치고 머리를 움켜쥐었어요. 한나가 진우를 껴안았죠. 괜찮아, 괜찮아. 아파도 참아. 기억이 돌아오는 거야.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입에서 희미한 노랫소리가 새어나왔답니다. 해는 떴다. 달도 떴다. 한나가 따라 불렀어요. 우리 집에 같이 떴다. 진우가 한나를 올려다봤답니다. 이번엔 눈에 초점이 있었어요. 또렷하게 한나를 보고 있었죠. 누나? 한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답니다. 진우가 한나의 얼굴을 만졌어요. 정말 누나예요? 그래. 진우가 와락 한나를 껴안았답니다. 몸이 떨렸어요. 미안해요. 제가 누나를 쐈어요.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전 그동안 뭘 한 거예요? 기억이 없어요. 한나가 진우의 등을 토닥였죠. 천천히 생각해봐. 지금은 여기서 나가는 게 먼저야. 김중령이 다가왔답니다. 군단장님, 위쪽에서 발소리 들립니다. 사살조가 내려오는 것 같아요. 한나가 진우를 일으켰어요. 일어날 수 있어? 네.
진우가 비틀거리며 일어섰답니다. 한나가 진우의 팔을 잡아줬죠. 저기요. 진우가 홀 한쪽을 가리켰어요. 저기 서버실이 있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거기 모든 실험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한나가 김중령을 봤답니다. 확인해봐. 김중령이 대원 둘과 함께 서버실로 달려갔어요. 철문을 부수고 들어갔죠. 잠시 후 김중령이 나왔답니다. 손에 하드 드라이브를 들고 있었어요. 전부 여기 있습니다. 한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이제 나가자. 계단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답니다. 사살조가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진우가 반대편을 가리켰죠. 저쪽에 비상구가 있어요. 지상으로 바로 연결돼요. 가자. 일행이 진우를 따라 움직였답니다. 홀 끝에 작은 문이 있었어요. 진우가 문을 열었죠. 좁은 통로가 나타났답니다. 계단이 위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올라가요. 한나가 앞장섰답니다. 진우와 대원들이 뒤따랐죠. 계단을 오르는데 아래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발견했다. 추격한다. 사살조가 뒤쫓아오고 있었답니다. 빨리. 한나가 속도를 냈어요. 계단 끝에 철문이 보였죠. 한나가 문을 밀었답니다. 잠겨 있었어요. 폭파한다. 대원 하나가 소형 폭약을 문에 부착했어요. 다들 엎드려. 폭발음과 함께 문이 날아갔답니다. 한나가 먼저 밖으로 뛰쳐나갔죠. 밖은 공장 뒤편이었어요. 헬기가 대기하고 있었답니다. 탑승. 한나가 진우를 헬기로 밀어 넣었어요. 대원들이 차례로 올라탔죠. 김중령이 마지막으로 올라타려는 순간이었답니다. 아래서 총성이 울렸어요. 탕, 탕. 김중령의 다리에 총알이 박혔죠. 크. 한나가 김중령을 끌어올렸답니다. 출발해. 헬기가 떠올랐어요. 지상에서 사살조가 계속 사격했죠. 총알이 헬기 동체를 스쳤답니다. 한나가 진우 옆에 앉았어요. 진우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누나. 응? 전 사람을 죽였어요. 한나가 진우를 봤답니다. 진우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오대령이 말했던 거 사실이에요. 제가 훈련병들을 죽였어요. 제어가 안 됐어요. 한나가 진우의 손을 잡았죠.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제 손으로 최성국이 시킨 거야. 넌 조종당한 거라고. 진우가 고개를 숙였답니다. 한나가 진우의 턱을 들어 올렸어요. 눈을 마주보며 말했죠. 들어봐. 넌 피해자야. 5살 때부터 이용당해온 거라고. 이제 내가 지켜줄게. 어떻게요? 저 때문에 누나도 군법회에 받을 텐데. 상관없어. 난 이미 각오했어. 헬기가 군단 본부 쪽으로 날아갔답니다. 한나가 조종사에게 말했어요. 방향 바꿔? 청와대로 간다. 네. 대통령한테 직접 보고할 거야. 최성국의 범죄를 폭로하는 거지. 김중령이 말했죠. 군단장님, 그러시면 최 실장이 먼저 손 쓸 겁니다. 알아.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한나가 하드 드라이브를 들어 올렸답니다. 이게 증거야. 27년간의 불법 실험 기록이 다 들어있어. 이걸 언론에 공개하면 최성국도 어쩔 수 없어. 진우가 한나를 봤어요. 누나, 위험해요. 괜찮아. 한나가 미소 지었죠. 27년 만에 찾은 동생인데 이대로 또 잃을 순 없잖아. 진우가 한나의 손을 꽉 쥐었답니다. 두 사람의 흉터가 다시 한번 맞닿았어요. 헬기가 서울 상공으로 날아갔답니다. 야경이 눈 아래 펼쳐졌죠. 한나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에요. 최성국과의 마지막 대결이 시작되는 거죠. 하지만 한나는 두렵지 않았답니다. 동생이 곁에 있었으니까요.
27년간 기다려온 이 순간을 놓치지 않을 거예요. 헬기 안에서 한나가 무전기를 켰답니다. 청와대 상황실에 연결했죠. 여기는 강한나 군단장이다. 긴급보고 건으로 대통령 각하와의 면담을 요청한다. 헬기가 청와대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어요. 한나가 무전 응답을 기다렸죠. 하지만 상황실에서 답이 없었답니다. 이상하네. 김중령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군단장님, 통신이 두절됐습니다. 뭐? 한나가 다시 무전기를 확인했어요. 신호가 잡히지 않았답니다. 전파 방해야. 누가 우릴 차단하고 있어. 그때 헬기 계기판에 경고등이 켜졌어요. 조종사가 다급하게 소리쳤죠. 엔진 출력이 떨어집니다. 왜? 모르겠습니다. 전자장비가 전부 오작동하고 있어요. 헬기가 흔들렸답니다. 고도가 급격히 낮아졌어요. 한나가 진우를 봤죠. 진우가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답니다. 진우야, 괜찮아? 머리가 또 아파요. 진우의 눈이 붉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몸에서 희미한 전류 소리가 났죠. 지지직. 김중령이 소리쳤답니다. 강 대위 몸에서 전자기파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나가 진우를 붙잡았어요. 진우야, 정신 차려. 누나. 제어가 안 돼요. 진우의 몸이 경련하기 시작했답니다. 전자기파가 점점 강해졌어요. 헬기 계기판이 완전히 꺼졌죠. 추락합니다. 조종사가 비명을 질렀답니다. 헬기가 빠르게 아래로 떨어졌어요. 한나가 모든 대원들에게 소리쳤죠. 충격 대비. 헬기가 한강 둔치에 불시착했답니다. 땅바닥을 긁으며 미끄러졌어요. 꽝. 헬기가 멈췄어요. 한나가 정신을 차렸죠.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답니다. 모두 무사해? 대원들이 하나씩 대답했어요. 다행히 큰 부상자는 없었죠. 한나가 진우를 찾았답니다. 진우가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진우야. 한나가 다가갔어요. 진우가 고개를 들었죠. 눈빛이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답니다. 누나, 미안해요. 제가 또, 괜찮아. 다친 데 없어? 네. 한나가 진우를 일으켰어요. 헬기 밖으로 나갔죠. 둔치는 고요했답니다. 하지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김중령이 스마트폰을 확인했죠. 군단장님, 큰일입니다. 뭔데? 강남 일대 전력이 나갔습니다. 병원, 통신망 전부 마비됐어요. 한나의 얼굴이 굳었답니다. 범위가 어느 정도야? 반경 5km입니다. 그리고 계속 확대되고 있어요. 한나가 진우를 봤어요. 진우가 자신의 손을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제가 한 거예요. 제 몸이 EMP 발신기가 됐어요. 뭐라고? 최 실장이 마지막으로 심어놓은 장치예요. 제가 제어력을 잃으면 자동으로 작동하게 돼 있어요. 한나가 진우의 어깨를 잡았죠. 어떻게 멈춰? 모르겠어요. 제 의지로는 안 돼요. 그때 김중령의 전화가 울렸답니다. 기적적으로 통신이 연결된 거였어요. 여보세요? 김중령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나를 봤답니다. 서울성 모병원 중환자실 생명유지장치가 멈췄습니다. 환자 12명이 위독하대요. 한나의 주먹이 떨렸어요. 진우가 무릎을 꿇었답니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사람들을 죽이고 있어요. 진우가 허리춤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총이었답니다. 헬기에서 주운 거였죠. 제가 죽으면 멈출 거예요. 진우가 총을 자신의 머리에 겨눴답니다. 한나가 재빨리 총을 쳐냈어요. 안 돼. 하지만 사람들이 죽어가요. 내가 죽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진우가 눈물을 흘렸죠.
그럼 어떻게 해요? 전 괴물이에요. 사람들한테 해만 끼치잖아요. 한나가 진우를 껴안았답니다. 넌 괴물이 아니야. 최성국이 널 그렇게 만든 거라고. 한나가 단말기를 꺼냈어요. 아까 진우의 뇌파를 제어했던 칩이 아직 연결돼 있었죠. 이걸로 뭔가 할 수 있을 거야. 한나가 화면을 확인했답니다. 진우의 뇌파 패턴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빨간 선이 미친 듯이 요동치고 있었죠. 이 신호를 차단해야 해. 김중령이 다가왔어요. 어떻게요? 역주파수를 만들어서 상쇄시키는 거야. 한나가 단말기를 조작했답니다. 하지만 복잡한 수식과 코드뿐이었어요. 젠장, 시간이 없는데. 그때 단말기로 메시지가 왔어요. 발신자는 박승민 교수였답니다. 한나 군단장, 내 말 들리나? 지금 자네 단말기에 접속했네. 한나가 메시지에 답했어요. 교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네 손목의 칩을 기억하나? 그게 해답이야. 한나가 손목을 봤답니다. 아까 절개한 상처에서 피가 아직 흐르고 있었어요. 이미 칩은 꺼냈습니다. 그게 아니야. 자네 몸 자체가 접지 역할을 하도록 설계됐네. 진우와 신체 접촉을 하면 전자기파가 자네 몸으로 흡수돼. 한나가 진우를 봤어요. 그럼 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경계가 손상될 거야. 최악의 경우 뇌사 상태에 빠질 수도 있지. 한나가 입술을 깨물었답니다. 진우가 메시지를 읽고 있었어요. 안 돼요, 누나. 그럴 순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 누나가 죽으면 전 어떻게 살아요? 한나가 진우의 뺨을 감싸쥐었죠. 넌 살아야 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하니까. 싫어요. 진우가 소리쳤답니다. 한나가 미소 지었어요. 27년 만에 찾은 동생인데 널 또 잃을 순 없다고 했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누나가 희생하면 안 된다고요. 한나가 진우의 손을 잡았답니다. 진우가 손을 빼려 했지만 한나가 놓아주지 않았어요. 미안해, 진우야. 누나가 27년간 널 지켜주지 못했어. 누나, 이번엔 제대로 지켜줄게. 한나가 진우를 끌어안았답니다. 온몸으로 진우를 감쌌죠. 순간 한나의 몸에 엄청난 전류가 흘렀어요. 크윽. 한나가 비명을 참았답니다. 온몸이 타는 것 같았어요. 진우가 울부짖었죠. 누나, 놓으세요. 제발. 하지만 한나는 놓지 않았답니다. 더 세게 진우를 껴안았어요. 단말기 화면에서 빨간 선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진우의 전자기파가 한나의 몸으로 흡수되고 있었죠. 주변 가로등이 다시 켜지기 시작했답니다. 멀리서 병원 불빛도 돌아왔어요. 김중령이 전화를 받았죠. 전력 복구됐습니다. 병원 장비도 정상 작동합니다. 하지만 한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진우를 안은 채 쓰러졌답니다. 군단장님, 대원들이 달려왔어요. 진우가 한나를 흔들었죠. 누나, 누나, 일어나요. 한나의 눈이 감겨 있었답니다. 맥박이 약하게 뛰고 있었어요. 의무병, 빨리. 의무병이 한나의 상태를 확인했답니다. 심박수 약합니다. 즉시 병원으로. 진우가 한나를 안아들었어요. 제가 데려갈게요. 진우가 한나를 업고 달렸답니다. 가장 가까운 병원을 향해 뛰었죠. 뒤에서 김중령이 소리쳤어요. 강대위, 우리 차로. 하지만 진우는 멈추지 않았답니다. 그저 한나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27년 만에 만난 누나를, 자신을 지켜준 유일한 가족을.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답니다. 진우가 병원 응급실 문을 발로 차며 들어섰어요. 의료진이 놀라서 달려왔죠. 환자가 쓰러졌어요. 간호사가 들것을 가져왔답니다.
진우가 한나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누나, 버텨요. 제발. 의사가 한나의 상태를 확인했죠. 맥박 불규칙, 체온 상승, 뇌 손상 가능성 있습니다. 즉시 CT 촬영. 들것이 급하게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진우가 뒤따라가려 했어요. 간호사가 진우를 막았죠. 보호자는 여기서 대기하세요. 저 제 누나예요. 같이 들어가야 해요. 지금은 안 됩니다. 응급실 문이 닫혔답니다. 진우가 문을 두드렸어요. 누나. 김중령과 대원들이 병원에 도착했어요. 진우를 붙잡았죠. 강대위, 진정하세요. 누나가 저 때문에. 진우가 바닥에 주저앉았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김중령이 진우 옆에 앉았죠. 군단장님은 강합니다. 이겨내실 겁니다. 하지만 박 교수님이 뇌사 가능성도 있다고. 아직 모르는 일입니다. 그때 병원 밖에서 소란이 들렸어요. 군용 차량들이 도착하고 있었답니다. 김중령이 창밖을 봤죠. 707 병력입니다. 진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오대령이 왔어요. 여기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우가 일어섰답니다. 제가 나가겠어요. 누나한테 피해가면 안 돼요. 혼자서요? 전 이미 죽을 각오했어요. 누나만 살면 돼요. 진우가 병원 출구로 향했어요. 김중령이 대원들을 봤죠. 우리도 간다. 대원들이 총을 들고 진우를 따라갔답니다. 병원 앞 광장에 707 병력 30명이 집결해 있었어요. 오대령이 중앙에 서 있었죠. 진우가 걸어 나왔답니다. 오대령이 확성기를 들었어요. 강진우 대위, 넌 군사기밀 유출 및 무단 이탈 혐의로 체포한다. 진우가 멈춰 섰어요. 전 어디도 안 갑니다. 저항하면 사살한다. 오대령이 손을 들었죠. 병사들이 일제히 총을 겨눴답니다. 그때 병원 옥상에서 헬기 소리가 들렸어요. 대통령 전용기였죠. 헬기에서 한 남자가 내렸답니다. 정장을 입은 50대 남성이었어요. 오대령의 얼굴이 굳었죠. 국방부 장관님? 장관이 오대령에게 다가왔답니다. 오대령, 무슨 일인가? 임무 수행 중입니다. 무슨 임무? 탈영병 체포입니다. 장관이 진우를 봤어요. 저 사람이 탈영병인가? 그렇습니다. 장관이 서류 봉투를 꺼냈죠. 그런데 이상하군. 내가 받은 보고서에는 강진우 대위가 불법 실험의 피해자라고 나와 있는데 오대령이 당황했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최성국 실장의 해와 달 프로젝트 27년간 진행된 불법 인체 실험. 모든 증거가 여기 있네. 장관이 서류를 펼쳐 보였어요. 한나가 확보한 하드 드라이브의 내용이었답니다. 이게 어떻게... 강한나 군단장이 청와대에 직접 전송했네. 헬기가 추락하기 직전에 말이야. 진우의 눈이 커졌어요. 누나가 마지막 순간에도 증거를 보낸 거였죠. 장관이 오대령을 봤답니다. 오대령, 자네도 이 프로젝트에 관여했지? 저는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 최성국의 명령을? 오대령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장관이 헌병대를 불렀죠. 오대령을 체포하라. 그리고 707 병력 전원 무장 해제. 헌병들이 다가왔답니다. 오대령이 뒤로 물러섰어요. 잠깐만요. 전 국가를 위해 일했습니다. 국가가 아니라 최성국을 위해 일했지. 오대령이 총을 뽑았어요. 진우를 겨눴죠. 이놈만 죽이면 증거가 없어.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이었답니다. 진우가 오대령에게 달려들었어요. 총성이 울렸죠. 탕! 진우가 오대령의 총을 쳐냈답니다. 총알이 하늘로 날아갔어요. 진우가 오대령을 바닥에 눕혔죠. 전 더 이상 도구가 아닙니다. 헌병들이 오대령을 체포했답니다.
수갑이 채워졌어요. 장관이 진우에게 다가왔죠. 강진우 대위, 수고했네. 제 누나는요? 지금 수술 중이라고 들었네. 최선을 다하고 있을 걸세. 진우가 고개를 숙였답니다. 장관이 진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자네 누나는 영웅이야. 국가의 어두운 비밀을 폭로하고 수많은 생명을 구했지. 하지만 누나는 쟤 때문에. 아니야. 자네 누나는 자신의 선택을 한 거네. 동생을 지키기 위해서. 그때 응급실 문이 열렸어요. 의사가 나왔답니다. 진우가 달려갔죠. 우리 누나는요? 의사가 마스크를 벗었어요.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의식이 없어요. 언제 깨어나요? 모릅니다. 뇌 손상 정도가 심각해서. 진우의 다리에 힘이 풀렸답니다. 김중령이 진우를 붙잡았어요. 중환자실로 옮기는 중입니다. 잠시 후 면회 가능합니다. 30분 후 진우가 중환자실에 들어갔어요. 한나가 침대에 누워 있었답니다. 각종 기계에 연결돼 있었죠. 진우가 한나 옆에 앉았어요. 한나의 손을 잡았죠. 누나, 저예요. 진우. 한나는 대답이 없었답니다. 규칙적인 심전도 소리만 들렸어요. 진우가 눈물을 흘렸어요. 누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전화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진우가 한나의 손목을 만졌답니다. 붕대로 감긴 흉터 부분이었어요. 하지만 누나 덕분에 전 살았어요. 누나가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줬어요. 진우가 한나의 손을 자신의 어깨에 갖다 댔죠. 흉터와 흉터가 맞닿았답니다. 이제 제가 누나를 지킬 차례예요. 깨어날 때까지 기다릴게요. 진우가 한나 옆에서 노래를 불렀어요. 해는 떴다. 달도 떴다. 우리 집에 같이 떴다. 어린 시절 엄마가 불러주던 자장가였답니다. 진우가 노래를 계속 불렀어요. 밤새도록 한나 곁을 지켰죠.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답니다. 새로운 하루가 밝아오고 있었어요. 진우가 한나의 손을 꽉 쥐었어요. 누나, 우리 약속했잖아요. 해와 달이 같이 뜰 때까지 함께하기로.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답니다. 한나의 손 위로 떨어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때 한나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답니다. 진우가 눈을 크게 떴죠. 누나? 한나의 눈꺼풀이 떨렸어요. 천천히 눈을 뜬기 시작했답니다. 진우가 한나의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누나, 누나. 한나가 초점 없는 눈으로 천장을 바라봤죠. 그리고 천천히 진우를 봤답니다. 입술이 움직였어요. 희미한 목소리가 나왔죠. 진우야? 진우가 울음을 터뜨렸답니다. 네, 누나. 저예요. 한나가 미소 지었어요. 약하지만 분명한 미소였죠. 다행이다. 살았구나. 누나도 살았어요. 우리 둘 다 살았어요. 한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답니다. 이제 도망치지 않아도 되는 거지? 네. 이제 안전해요. 한나가 진우의 손을 약하게 쥐었어요. 27년. 기다린 보람이 있네. 진우가 한나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죠. 남매가 마주보며 눈물을 흘렸답니다. 27년 만에 재회였어요. 이번엔 진짜 함께할 수 있었죠.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올랐어요. 새로운 시작이었답니다. 석 달 후 군사법원 대법정이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방청석에는 언론사 기자들과 시민들이 빼곡했죠. 한나가 증인석에 앉았답니다. 군복이 아닌 평복 차림이었어요. 재판장이 물었죠. 강한나 전 군단장, 피고인 최성국의 범죄 사실을 증언해 주시겠습니까? 한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27년 전 최성국은 제 부모님을 살해했습니다. 해와 달 프로젝트를 무기 개발로 전용하려 했고 부모님이 반대하자 제거한 겁니다.
피고석에 최성국이 냉소를 지었답니다. 증거가 있나? 한나가 서류를 제출했죠. 부모님의 연구일지와 최 실장의 명령서입니다. 모두 압수한 서버에서 복구했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검토했어요. 계속하십시오. 최성국은 제 동생 강진우를 납치해 27년간 불법 인체 실험을 했습니다. 뇌에 칩을 이식하고 생체 병기로 개조했죠. 방청석이 술렁거렸답니다. 재판장이 방망이를 두드렸어요. 숙제, 증인은 계속하시죠. 저 역시 최성국의 감시를 받았습니다. 동생을 통제하기 위한 인질이었죠. 제 승진도 군단장 임명도 모두 그의 계획이었습니다. 최성국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저 여자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이 최성국을 보았죠. 피고인은 앉으십시오. 제가 국가를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지 아십니까? 강한나는 은혜를 원수로 갚고 있어요. 한나가 최성국을 똑바로 바라봤답니다. 은혜요? 제 가족을 파괴한 게 은혜입니까? 자네 부모는 나약했어. 국가 안보보다 개인 감정을 앞세웠지. 사람을 실험 도구로 쓰는 게 국가 안보입니까? 최성국이 헛웃음을 쳤어요.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는구만. 우리에겐 강력한 무기가 필요해. 한나가 일어섰답니다. 사람은 무기가 아닙니다. 제 동생도 그 누구도요. 재판장이 방망이를 두드렸죠. 증인은 착석하십시오. 한나가 다시 앉았어요. 재판장이 최종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답니다. 피고인 최성국은 살인, 불법 감금, 인체 실험, 국가기밀 남용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에 처한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최성국이 소리쳤죠. 이건 잘못된 판결이야. 나는 애국자라고. 헌병들이 최성국을 끌고 나갔답니다. 최성국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한나가 법정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진우가 기다리고 있었죠. 누나. 한나가 미소 지었답니다. 끝났어. 진우가 한나를 껴안았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너도. 두 사람이 법원 계단을 내려갔답니다. 아래에는 수십 대의 카메라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댔죠. 군단장님,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한나가 카메라를 봤어요. 저는 오늘부로 군인의 신분을 내려놓습니다. 명예 전역을 선택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요? 한나가 진우를 봤답니다. 동생과 함께 평범하게 살 겁니다. 27년간 못 누렸던 일상을요. 강진우 대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진우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저도 전역했습니다. 몸에 있던 모든 장치도 제거했고요.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진우가 잠시 생각했답니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누나 덕분에 이겨냈어요. 기자들이 또 질문을 쏟아냈어요. 한나가 손을 들어 제지했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한나와 진우가 차에 올랐답니다. 김중령이 운전석에 앉아 있었어요. 어디로 갈까요? 한나가 주소를 말했죠. 고향으로. 차가 서울을 벗어나 시골길로 접어들었어요. 창밖으로 논밭이 펼쳐졌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작은 마을이 나타났어요. 차가 낡은 기와집 앞에 멈췄답니다. 한나와 진우가 내렸죠. 여기가? 진우가 집을 바라봤어요. 우리 생가야. 27년 전 엄마 아빠와 살던 곳이지. 한나가 대문을 열었답니다. 마당엔 잡초가 무성했어요. 두 사람이 마당으로 들어갔죠. 한나가 우물을 가리켰답니다. 여기서 우리 숨바꼭질했어. 기억나? 진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괜찮아. 이제부터 새로운 추억 만들면 돼. 한나가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먼지가 쌓인 방이 나타났죠. 한나가 창문을 열었답니다.
햇빛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 진우가 한나 옆에 섰어요. 전 괜찮을까요? 평범하게 살 수 있을까요? 한나가 진우의 손을 잡았답니다. 물론이지. 우린 이제 자유야. 두 사람이 마당으로 나왔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죠. 해가 중천에 떠 있었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달도 보였어요. 진우가 눈을 크게 떴어요. 누나, 저거 봐요. 한나가 하늘을 봤답니다. 해와 달이 함께 떠 있었어요. 해와 달이 같이 떴네. 진우가 미소 지었죠. 엄마가 부르던 노래처럼요. 한나가 노래를 흥얼거렸답니다. 해는 떴다. 달도 떴다. 진우가 따라 불렀어요. 우리 집에 같이 떴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하늘을 바라봤죠. 27년의 어둠이 지나갔답니다. 이제 빛이 찾아왔어요. 한나가 진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돼. 네, 누나. 도망치지 않아도 되고. 네. 한나가 진우를 봤답니다. 우리 이제 평범하게 살자.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일하고, 저녁엔 같이 산책하고.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한나가 집을 돌아봤죠. 여기 고치는데 시간 좀 걸리겠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 같이 하자. 두 사람이 마당을 정리하기 시작했답니다. 잡초를 뽑고 먼지를 털었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죠. 노을이 마을을 물들였답니다. 한나와 진우가 대문 앞에 나란히 섰어요. 지는 해를 바라봤죠. 진우가 물었답니다. 누나, 행복해요? 한나가 미소 지었어요. 응. 너는? 저도요.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답니다. 하나로 이어진 그림자였어요. 27년간 떨어져 있던 남매가 다시 만났어요. 이제 누구도 그들을 떼어놓을 수 없었죠. 해가 완전히 지고 달이 떠올랐답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한나가 집 안으로 들어가며 말했죠. 들어가자. 저녁 먹어야지. 진우가 따라 들어갔답니다. 뭐 먹을 건데요? 라면이라도 끓일까? 좋아요. 부엌에 불이 켜졌어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들렸죠.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이었답니다. 27년 만에 찾은 진짜 집이었어요. 밤이 깊어갔어요. 마을은 고요했죠. 한나와 진우의 집에서만 불빛이 새어나왔답니다. 그 빛은 어둠 속에서 희망처럼 빛났어요. 더 이상 도망치지 않는 삶. 더 이상 숨지 않는 삶. 해와 달이 함께 뜯는 그런 삶이 시작됐답니다. 27년간 헤어져 있던 남매가 다시 만나 함께 평범한 일상을 되찾기까지의 여정. 어떠셨나요? 강한나와 강진우는 국가 권력의 어두운 음모 속에서 각각 통제자와 병기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혈육의 유대는 그 어떤 조작된 기억과 세뇌보다 강했죠. 한나는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내려놓고 동생을 구했고, 진우는 누나의 희생으로 인간성을 되찾았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두 사람의 흉터가 맞닿는 순간이었어요. 부모님이 남긴 마지막 사랑의 증표였고, 그것이 결국 남매를 구원하는 열쇠가 됐죠. 진정한 가족의 힘은 그 어떤 첨단 기술보다 강하다는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이제 두 사람은 고향 마을에서 해와 달이 함께 뜯는 하늘 아래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도 숨지도 않는 자유로운 삶이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하나가 억울한 사연 주인공에게는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만나요.